삼신법을 합리적으로 공부해 두면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신법에 수록된 유일한 경전, 삼도인 침구 요결의 내용들을 의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면 삼심의학의 명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삼심 아카데미, 지지난 시간까지는 다음 원문 중에서 풍담, 그중에 뇌전증 관련 내용을 함께 토론했어요. 뇌전증 초간단 요약으로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고열이나 뇌염 등의 특별한 유발 요인이 없이 간격을 두고 2번 이상 경련 발작이 나타나고 뇌파에서 뇌전증파가 기록되면 뇌전증으로 진단된다. 대표적으로 폐에 체액이 과도하게 쌓여 호흡 곤란을 야기하는 상태, 특히 폐부종에서 간질파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초기 유아 뇌전증의 경우에는 급성 영아 간부전 다기관 침범 증후군 또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간부전이 나타나고 그런 상태에서 간질파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경우엔 성인들의 경우는 간승격을 쓰겠지만 유소아들에겐 간중방을 넣는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두 내용, 기 업로드된 내용은 먼저 합본으로 올려드리고 뒤에 오늘 토론할 것 3초 전격증 이어드린다 했는데 삼심TV의 특별한 돌발적인 상황 때문에 합본은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건 기 업로드된 내용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3초 전격증 뇌전증 함께 토론하는데 진성 뇌전증이 있고 가성 뇌전증이 있습니다. 가성 뇌전증은 진성 뇌전증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진성 간질이 아닙니다. 가성 간질도 있어? 네,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 전문 용어로는 시민성 비간질성 발작이라고 합니다. 무슨 증인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가성 간질, 즉 슈도 에필랩시, 다른 말로 시민성 비간질 발작이라고 하는데요. 시민성 비간질성 발작에 대한 진실이라는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시민성 비간질성 발작은 줄여서 PNES라기도 하는데요. 간질 발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비정상적인 뇌전기 방전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발작이 아니다. 즉 이렇게 뇌파는 확인되지 않는데 증상이 진성 발작과 비슷해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시민성 비간질성 발작은 간질 발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비정상적인 뇌전기 방전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 발작을 말한다. 오히려 그것은 심리적 고통의 표현이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또 다른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시민성 비간질성 발작, 일반적으로 오진되는 상태 식별이라는 논문에서는 가성간질은 항간질제로 진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항간질제 투약은 치료 시기를 놓쳐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PNES의 발병률은 연간 10만 병당 1.4에서 4.9명, 유병률은 10만 병당 2명에서 33명으로 추정된다. 시민성 비간질 발작은 일반적으로 간질센터에서 진단되며 간질 응급 상황의 약 10%, 간질 단위 사례의 30%를 차지한다. 그러나 PNES를 뇌전증에 의한 발작장애로 오진하는 경우가 흔하다. PNES,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성 비간질성 발작을 줄여서 PNES라고 합니다. PNES 환자는 항간질제로 치료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진단이 더욱 지연되고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약물로 인해 환자가 잠재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성인 환자의 20에서 40%와 약물 저항성 간질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유수와 어린이의 10%에서 23%가 나중에 시민성 비간질성 발작증으로 밝혀진대요. 그렇게 진단된대요. 오진율이 최대 30% 내지 40%까지 있대요. 시민성 비간질성 발작 치료의 주된 치료법은 우울증과 불안이 동반된 환자를 위한 인지행동치료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또는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와 같은 양리학적 제제입니다. 인지행동치료의 주 목표는 스트레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 및 이전 외상에 대한 반응 유발 증상을 줄이는 것입니다. 요점 정리해드리면 시민성 비간질 발작이란 가성간질, 즉 시민성 비간질 발작은 간질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성인 환자의 20에서 40%와 약물 저항성 간질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어린이의 10에서 23%가 나중에 시민성 비발작성 간질로 진단된대요. 가성간질의 항간질제 투약은 불필요한 투약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물 남용이다. 그리고 이것은 진단이 잘못된 것이다. 가성간질의 항간질제는 잘 듣지도 않는다. 외상 및 정신분열증, 즉 조혈병 환경에서의 시민성 비간질성 발작.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3초 전격증이 아니고 3초 승격증입니다. 시민성 비간질성 발작은 뇌의 비정상적인 전기적 활동 없이 발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비간질성 사건입니다. 우리의 사례 보고서는 초기의 간질로 오진을 받았지만 정신분열증과 아동기 외상의 병력이 있는 젊은 여성의 진단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 논문의 주소 구글 검색란에 써놓고 클릭, 전문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건 공짜예요. 무료예요. 정말 좋은 내용 많이 들어있어요. 환자 진단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 교훈을 주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녀는 그 환자 자신의 발작이 8살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작은 대개 환자의 어머니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후에 발생했습니다. 에피소드 동안 환자는 운동 조절을 잃고 양쪽 팔과 사지가 흔들리면서 땅에 쓰러집니다. 여기서부터 잘 봐주세요. 그녀는 이 발작 에피소드 중에 의식을 유지합니다. 진성간질과 가성간질을 구분하는 방법. 진성간질은 의식을 완전히 잃는다. 그런데 시민성간질, 즉 가성간질은 의식이 있어요. 시민성 비간질 발작은 진성간질과 달리 의식을 잃지 않는 특징이 있다. 환자의 발작은 어린 시절 처음 시작되었으며 어머니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패턴은 그녀의 의식이 모든 에피소드 동안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설명과 결합되어 PNES의 진단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발작, 특히 온전한 의식에 대한 설명은 이 진단을 더욱 시사했습니다. EEG, 즉 뇌파에서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치료의 초점은 인지행동 치료를 포함하여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인식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특히 그녀의 삶의 질, 조현병증의 심각도, PNES의 치료를 개선하기 위해 그녀의 트라우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민성 비간질성 발작의 가장 초기에 제한된 메커니즘 중 하나는 해리된 물질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외상성 사건은 사람의 의식과 기억 사이의 분리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PNES 사건은 쇠약해진 기억이 일시적으로 의식에 다시 들어올 때 발생하는 감각운동 플래시백입니다. 또 다른 모델은 PNES를 방어 메커니즘으로 간주합니다. 급성 위협은 과각성 상태로 이어지며 가능한 위협으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피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발작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여러 논문들 중에는요, 시민성 간질성 발작과 꾀병의 차이를 또 설명합니다. 즉 예를 들자면 어떤 어린이가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꾸짖습니다. 이때 이 아이가 한 번은 발작적 증세가 나타나긴 했어.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 얘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막 어리둥절해하고 허겁지겁 그냥 119 부르고 난리 부르스를 친단 말이야. 아이가, 꾀가 많은 아이는 그걸 모방한다. 부모가 심한 꾸중을 할 때 또는 자신의 어떠한 주장을 들어주지 않을 때 일부러 발작적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시민성 발작성 장애는 꾀병이 아니다. 이것은 일종의 해리성 장애다. 그런데 어떠한 사건을 떠올려요. 트라우마가 심했던 어떠한 사건, 트라우마를 유발한 어떠한 심각한 충격적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건 꾀병이 아니다. 이 보고서는 PNES를 다룰 때 직면하게 되는 복잡한 진단 및 치료 문제를 강조합니다. 발작과 유사한 에피소드가 있는 환자를 접할 때 임상의는 사건에 대한 철저한 병력과 설명을 얻어야 하며 가능한 PNES를 배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환자의 초기 오진은 장애의 복잡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가능한 PNES를 배제하라. 이것은요, 간질 또는 가성 간질로 미리 예단하지 말라. 미리 예단하지 말고 철저한 검진을 해라. 철저한 진단, 그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조현병에서의 이 시민성 비간질성 발작, 이것은 3초 승격증입니다. 앞서 인용한 논문에서는 우울증과 불안 관련 시민성 비간질성 발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즉 우울증이 두드러지는 것은 3초 정격증이고 조현병 관련 시민성 질환은 3초 승격증입니다. 12경맥의 각각의 경기는 해당 장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몸의 항상성 유지력을 발휘하게 한다. 수소양상화 3초 상화경의 소양상화라는 경기는 피지컬적인 요인과 사이콜로지적인 요인이 있어요. 사이콜로지적인 요인으로 유심적 기운을 보면 전기로서의 각성작용이 유심적으로 수소양상화 3초경의 소양상화력이에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각성, 깨어 정신을 차림,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는 지혜와 현실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라는 예문으로 설명했는데, 그렇죠? 깨어 정신을 차림, 바짝 깨어있는 것, 그것이
수소양 상하 3초경의 전기로서의 각성작용이에요. 유심적인 것. 사기로서의 소양 상하는 역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으로 설명드리면 각성제,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잠이 오는 것을 억제하고 피로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약, 습관성, 중독성이 있어서 제조와 판매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각성작용.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속도로 장시간을 운전하는데 아니 졸려. 그러면 졸음심 뒤에서 쉬었다 가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목적지까지 빨리 가야 돼. 근데 졸려. 그러면 허벅지 꼬집죠. 왜? 각성시키려고. 그러니까 전기로서의 각성, 이것이 소양상화라는 유심적 기운이라면 그 각성이 지나쳐 마치 불법적인 각성제를 복용한 것처럼 그러면 중추신경이 흥분돼요. 즉 히스테리 발작적 히스테리, 이건 각성이 너무 지나친 거지. 이것은 수소양 상하 3초경의 삿된 기운으로서의 유심적 작용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 있는 위축된 상태에서의 시민성 발작 질환은 그렇죠? 3초 정격. 3초 정격은 임읍중저를 보호합니다. N극면 부착. 그리고 통곡 앵문을 사합니다. S극면 부착. 그런데 발작적 히스테리, 조현병 또는 조현병 유사 증상으로 그러한 심리적 상태가 나타날 때마다 발작장애가 나타난다. 그러면 3초 승격을 씁니다. 그런데요, 사암도인께서는 때때로 3초 승격을 적용할 땐 3초 정격을 뒤집어서 놓는 요법을 즐겨 쓰셨어요. 3초 승격은 통곡 앵문을 보하고 족삼리와 천정효를 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곡 앵문은 보한다. N극면 부착. 임읍중조를 사한다. S극면 부착. 이 요법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즉 조현병적 사고에 의한 발작은 이렇게 적용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 임상 경험을 해봤는데요, 이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뇌전증 특집 마치고 다음 시간은 제8장 울문 함께 토론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 울문증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